옛날 옛적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특별한 밤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져 왔다. 한 여름날 어린 소년 지훈이는 숲 근처에서 소를 치다가 은은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밤나무였다. 그렇지만 이 밤나무는 흔한 나무와는 달랐다. 나뭇잎에서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발산되고 있었으며 밤나무 가지에는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익산 사람들은 이 밤나무를 요정의 밤나무라 부르며 해질녘이 되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밤나무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곤 했다.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에 밤을 손에 넣으면 어떤 소원이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밤을 직접 따는 것은 금기였다. 오직 밤나무가 떨어뜨린 밤만이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전해졌다. 지훈이는 밤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다가 밤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밤나무 숲에 부는 바람은 멈췄고 주변은 고요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그 밤을 주워들었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소원, 위 마을의 평화와 번영이 떠올랐다. 지훈이는 밤을 손에 쥔 채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밤나무는 금빛 물결로 빛나더니 그 빛은 온 숲을 휘감았다. 삽시간에 숲은 빛으로 가득 차고 마치 요정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환상이 펼쳐졌다. 그 후로 익산은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였다. 농작물은 풍성했고 전쟁은 멀리 물러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없이 화목하게 지냈다. 지훈은 자라서 익산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요정의 밤나무에 대한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갔다. 오늘날 그 밤나무 숲은 보존되었으며 매년 익산에서는 요정의 밤나무 축제가 열린다. 아이들은 여전히 숲에서 춤을 추며 밤나무의 마법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즐긴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밤나무의 이야기는 한국 전역에 걸쳐서도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한다. 이렇듯 익산의 밤나무 숲은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비옥한 땅과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순천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동물들과 숲이 어우러져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곳에도 때때로 위기가 닥쳐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 순천 일대에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가의 마을들은 물에 잠기고 농작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난에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날마다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상한 빛이 하늘을 가르며 순천의 강 너머로 뻗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바라본 그곳은 바로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마을의 현자인 수연 노인은 그 빛의 정체를 알아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산을 오른 수연 노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을 발하는 청룡과 은빛의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백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의 신이자 순천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청룡과 백학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온 보호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청룡은 강력한 목소리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분열로 인해 자연의 균형이 깨어지고 말았구나. 이 홍수는 그 경고의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이 강물을 지키겠노라. 백학은 부드럽게 보탰습니다. 우리 둘은 함께 이곳을 수호하지만 인간들의 협력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순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신뢰와 조화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하느니라. 수연 노인은 이 경고를 받아들였고 마을로 돌아와 청룡과 백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수궁당에서 모여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협력하여 마을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강가에 모여 잘못을 뉘우치고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땅이 다시 비옥해지며 순천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계절이 변해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난 것입니다. 청룡과 백학은 순천의 하늘을 쉽게 지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이 동산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로 순천의 주민들은 서로의 협력을 통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항시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주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첫 번째 봄비가 내린 날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달빛여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달빛여우는 눈처럼 하얀 털을 지닌 아름다운 여우로 그 눈빛은 은은한 달빛처럼 반짝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여우를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녀의 신비로운 힘이 마을의 풍작을 기원하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해 봄, 상주 마을은 대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메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함에 휩싸여 거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손을 모아 달빛여우가 나타나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촉촉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던 그날인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산기슭에 모였듯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에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줄기 달빛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우가 산자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여우였습니다. 달빛여우는 마치 노래를 부르듯 부드럽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봄비는 점점 굵어지더니 단비가 되어 강과 논밭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도 손을 모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달빛여우는 한동안 마을을 내려다보다가 달빛을 따라 흐르듯 사라졌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대가뭄이 끝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빛여우가 다시금 마을을 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첫 번째 봄비가 내린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기슭에 모여 달빛여우의 출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달빛여우는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사람들은 그러한 전설을 대대손손 전하며 달빛여우의 수호 아래 평화로운 삶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신비로운 우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일반적인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의 물을 마시거나 우물 근처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의 힘이 너무 커 오직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만이 우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그 장소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어린 소녀 해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낡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명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순수한 아이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명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머니가 병으로 인해 알아눕게 되었고 해명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원을 빌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고자 우물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해명은 우물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가는 길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으나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숲을 헤맨 끝에 해명은 드디어 신비로운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우물 주변은 마치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흘러갔고 나무와 꽃들이 환상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해명은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할머니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조용하던 우물에 물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해명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이 그녀의 소원을 들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빛은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해명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우물에 물을 떠마셨습니다. 이후 마을로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명의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비로운 우물의 힘이라며 크게 기뻐했고 해명과 그녀의 할머니를 축복했습니다. 우물에 대한 전설은 한층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익산 마을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명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우물이 가진 신비로운 힘을 존경하면서도 그 힘을 남용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리하여 신비로운 우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익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명은 늘 그랬듯이 마음씨 좋은 소녀로 자라나 그녀의 따뜻함으로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